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신대란은 스마트폰과 우리 삶의 밀접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횡단철도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세계 물의 날인 가운데 전남의 일부 섬 지역 주민들이 지난 장마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식순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춘분인 오늘 평년보다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쌀쌀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구례 산수유축제 등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잇따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젯밤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회사 측은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국내 1위 통신기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이용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거는 전화, 받는 전화가 모두 불통이 되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중전화와 집전화를 찾는 등 부산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도 전화 못하고 다른 가게도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 많죠. 이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수출 납품을 위해 통화가 필수적이었지만 거래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도 생겼습니다. 필리핀으로 업소용 주방용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거래처에 연락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고. 통신 불능의 원인은 위치를 찾아주는 장비가 고장나기 때문인데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일부에서는 데이터 송수신이 안 돼 인터넷도 먹통이 됐습니다. SK텔레콤 측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전국적으로 5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이은 통신 불능 사태로 국내 1위의 통신기업은 단단히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통신대란으로 전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컸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또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손에서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이들의 불안감이 특히 컸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는 물론 데이터까지 목통이 됐던 어젯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의 불편은 또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불안함까지 더해진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와이파이 되길래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됐어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 아예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 대신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다치는 일도 흔합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인터넷 서핑이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계속 노래 들으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러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공익 광고도 생겨났고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SNS 우울증, 디지털 치매, 집중력 저하 등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4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올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본다면 일단 스마트폰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그 3가지를 나요. 금단과 내성 이걸 통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걸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학생이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어른이면 직장을 안 가는 거고.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중독돼 있는 스마트폰.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덮을 정도로 터져나왔던 이용자들의 불평은 금단 현상에서 비롯된 불안함과 초조함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카드놀이를 한 고등학교 교사 6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인 신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학교에서 식사나 술값 내기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에서 발생한 동료 교직원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드 게임 사실을 밝혀내고 폭행 당사자인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자녀를 사립대에 추가 합격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김모 교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며 학부모가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와 피해 금액이 6억 6천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교사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13명으로 같은 학교 전현직 기간제 교사 7명과 김 교사의 제자, 같은 야구 동호회 회원, 학부모 등입니다.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김 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김 씨가 스포츠 토토 대리점 사장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으며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국책 사업 가운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인데 추진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3.1절 기념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겠다며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언급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으로 통일의 기반은 물론 GDP 28조 달러 규모인 유라시아 경제권에 보다 쉽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잇는 구상 과정에서 호남은 배제된 채 부산만 부각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부산에서 동해선을 기준으로 나진과 핫산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 이제 거론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남선 축이 빠지게 되는데요. 공청회에서는 해상 운송에 비해 7,600km가 단축되는 대륙 횡단철도에 호남선 축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호남 경제권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백색 가전이나 자동차 등 유럽과의 교역 규모 증가세가 국내에서 월등히 높은 광주 전남이 물동량 창출이나 접근성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SRX가 물동량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물론 광양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산 쪽이 부각되는 것 같고 광주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용역이 확정되는 오는 11월까지 호남축 연계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부산 노선을 위해 뛰고 있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은 움직임이 없어 정치적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내일은 세계 물의 날인데요. 전남의 일부 섬 지역에서는 지난 장마 때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누수율도 전국 평균의 2배 이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러시트로 널리 알려진 청산도, 이곳의 유일한 치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일주일에 이틀씩만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이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집안 곳곳에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화장실과 거실까지 대야가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도 마찬가지. 고갈되는 상수원을 채우기 위해 하천에 웅덩이를 파고 고인 물을 상수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물을 모으기 위한 묘안이 속출하고 있지만 상수원과 멀리 떨어진 마을은 열흘에 하루만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장고 있는 사람 좋은데 저런 같이 저장고 있는 사람 통에다 놨다가 식수를 한 거예요. 8일 동안 또 식수를 해야 되니까 저 물은 굉장히 아껴 써야 돼요. 섬 지역 물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전남의 누수율도 21.5%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 전남의 전체 상수도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25.5%로 3,000km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4,200만 톤, 330억 원가량의 귀중한 식수가 땅속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질적인 섬 지역의 식수난과 관리 소홀 등으로 전남에서는 이제 물 부족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오늘 오전 나주 영산대교 인근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구진포 나루터에서 폐그물망 수거 등 수중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청은 물의 날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수변구역 바이오 순환림 식재 행사와 어린이 물사랑 체험 행사 등 물의 날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8, 90년대 광주 미 문화원은 대학생들의 반미 시위 현장이었죠. 현재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으로 재탄생했지만 흉물스러운 철조망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성우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주장에 대해 통합신당의 지도부가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우리의 결단은 예견된 고통을 감당하기로 한 것이라며 더 큰 승리를 위해 약속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위원장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신당 창당이 시작됐다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봄이 그만큼 성큼 다가왔는데요. 내일부터는 곳곳에서 꽃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입니다. 나뭇가지에 노란 왕관 모양의 산수유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화사한 봄옷을 입은 꽃망울들은 봄 내음을 물씬 느끼게 합니다. 나들이 객들은 아름다운 꽃들과 봄날의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봤을 때는 산수유꽃은 많이 못 봐서 있는데 작은 꽃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뻤어요. 춘분인 오늘은 평년을 밑도는 기온에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다양한 봄꽃 축제들이 시작됩니다. 불의 산수유꽃, 광양 매화축제는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열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부터는 광양 꽃축제와 땅끝 매화축제가 개막합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로 조금 쌀쌀하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아침 4도, 낮 18도로 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인근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신세계 사이먼과 1,100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 건축을 위한 투자유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세계 사이먼은 혁신도시 인근에 나주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는 고품격 아울렛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세계 사이먼은 지난 2007년 경기도 여주에 국내 첫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 이후 파주와 부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모아건설이 세종시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따르면 모아건설이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뒤편 도담동에 건설 중인 모아 미래도 아파트의 일부 건물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복청은 철근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 금액을 둘러싸고 모아건설과 다툼을 벌이다 철근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구조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진행하고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전남대 병원 이사회가 병원장 후보 선출의 적법성 여부를 유권 해석을 통해 가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남대 병원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달 1순위 후보로 선출된 윤택림 빛고울 전남대 병원장과 2순위 후보로 선출된 유종선 전남대 부총장을 교육부에 추천할지 논의했지만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부나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